본 프로그램은 56대 총학생회 선거 관련 방송으로 중앙대학교 방송국 UBS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56대 총학생회 선거 주간방송사 UBS. 저희가 특색 있는 공약이라고까지는 따로 없고요. 저희 공약 모든 게 학생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맞춰서 저희는 공약을 짰고, 저희는 이렇게 동작 01번이 이렇게 크게 학생들한테 이슈가 될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게 학생들이 그것에 대한 갈망에 대한 반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학생들의 불편한 부분을 그냥 구석구석 긁어주는 그런 공약들을 짰기 때문에 특색이라고 할 것도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대학이랑 또 응원전을 개최한다는 것인데요. 그것 또한 교내에서 원래 응원단과 학교 체육부와 연계된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학생들의 참여가 되게 작았고, 그래서 그것을 좀 더 발전하고 학우들이 그것을 통해서 중앙대만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서 나온 공약이지 연고전을 따라하는 패러디한다, 아류작이다, 그게 아닙니다. 원래 저희 중앙대에서 행사로 있었던 것을 좀 더 많은 학우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총학생회에서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싶었던 부분이고, 저희는 또한 학내 자치 부분에서도 항상 파행되었던 전학대 관련된 부분에서도 저희는 이제 좀 개선을 해서 모든 학우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학생총회 개최 등을 통해서 그게 이제 무슨 의결만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 전체가 모여서 토론의 장을 여는 그런 학생총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특색이라고 있을 건 없고 학생들의 불편에 맞춘 저희의 선거 공약이 주가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기호 2번 브랜뉴 선문에서는 조금 더 섬세하게 학우 여러분께 접근한다는 점에서 1번과 차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세 가지 정도 점을 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복지가 이 기존의 일상복지가 아니라 복지가 권리와 만나는 부분을 짚어줬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내던 정책 중에 알바와 주거 같은 부분에서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학우 여러분께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짚어줬다는 점에서 복지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복지와 권리가 만나는 부분에서 정책을 내놓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점에는 저희가 실현 가능한 정책만 내놓았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실현 가능한 정책을 내놓기 위해서 기존 선본을 할 때 고민을 많이 했고요.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고민한 것에 대한 것은 저희 리플렛이나 신문 그리고 자료집에 있는 로드맵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존의 학우들을 단순한 참여 주체로 봤다고 한다면, 기존의 총학생회가 학우들을 단순한 참여 주체로 봤다고 한다면 저희는 그런 티켓 나눠주고 이런 과자를 나눠주는 그런 받는 대상이 아니라 저희는 지식기부나 과제 공모전 등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함께 만들어 나가는 학생회라는 점에서 기호 1번과는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도 정말 초등학생의 문제는 어려운 문제라는 걸 알고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저희 중앙대학교는 이미 인권 감수성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총영학생회가 설 수 없는 이유가 기본적인 배경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는 그래서 이러한 개개인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 단순히 어떤 사업을 내놓는 게 아니라 그 기존에 있던 사업에서 어떻게 인권 감수성을 녹여낼 것인지 그런 것에 집중을 할 것이고요. 저희가 정책으로 내놓은 부분 중에 여학생 복지, 학내 인권 문제에 대한 것은 성교육이라던가 연애 상담소 이런 것이 있는데, 기존의 성교육이라던가 연애 상담소와는 좀 차별화된 개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어떠한 특별한 정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섹터, 농활 이런 곳에 하나하나 분위기를 녹여가는 그런 기초적인 작업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스터께서 정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2012년 카우보이 총학생회 시절에도 청년 학생의 이제 선거를 진행하기 위해서 주문위에서도 이제 여성연대협의회라는 그 기구를 조직을 해서 저희가 청년 학생의 선거 공부를 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제 후보자가 나오지 않아서 그때 무산된 적이 있는데 이번 그 좋아요 총학생회는 아예 그 선거 공고조차 안 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우려 깊다고 생각을 했고 저희가 당선이 되면은 빠른 시일 내에 3월 선거를 할 수 있겠죠. 3월 선거 아니면 4월 선거 그때 또 다시 여성연대 협의회를 구축해서 그 청년 학생의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총학생회 차원에서 그걸 기구를 지원을 하겠고 만약 이게 계속 부재로 남게 된다면 저희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부재였기 때문에 여성국을 신설했습니다. 총학생회 내에서. 그래서 다양한 강연 사업, 그다음에 자궁경부암 예방주사 접종 등 총학생회에서 기존에 실시했던 복지 같은 것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총학생회 여성국에서 진행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부재로 남게 되면 여성국을 신설해서 좀 더 그 작년에 했던 것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이렇게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수건, 소수건, 수업권은 당연히 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이제 더 이상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건 학생들이 그거 구조조정을 당한다는 그것에 대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나 서로 뭐 협의할 시간도 없이 학교 측에서는 항상 발빠르게 먼저 사전에 논의가 없이 진행된다는 점이 가장 문제였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선거 공약에도 나와 있듯이 저희는 이제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항상 본부 측에 가면 이건 계열 문제다. 계열 문제니까 우리가 손을 쓸 수 없다. 계열로 가면 이거 본부에서 이렇게 지시하는 건데 우린 이걸 따를 뿐이다. 항상 이렇게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거 공약에도 있듯이 계열별, 본부별 미루기식 행정이 아닌 계열, 본부, 학생 대표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소통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을 저희는 선거 공약을 내세웠고 그렇게 다 같이 3자가 모여서 이 문제나 구조조정 문제나 수업권 문제에 대해서 활발한 토의를 하고 협의를 한다면 더 이상의 구조조정에 대한 알지도 못하고 그냥 폐과되는 게 아니라 합병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사전에 논의를 해서 그런 대화를 통해서 저희는 수업권이나 그런 거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그 소통협의체 그 공약을 중점적으로 해서 많은 소통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대비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저는 2010년 대규모 구조조정 그리고 2011년 가정교육과 폐과 그리고 2013년에 4개 전공 폐과 사태들을 좀 바라보면서 발전이라는 이름 하에 너무 많은 학생들이 일방적으로 희생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실 구조조정 자체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넘어서 이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방식이 굉장히 일방적인 방식, 그리고 졸속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들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인 구조조정까지 일어난 마당에 끝까지 학과에 남아서 자기 꿈을 향해서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학우들의 수업권까지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학교가 그 구조조정 대상 학생들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번에 4개과 폐과가 이루어졌잖아요. 그 학과에 남은 학생들이 더 긴 기간을 수업권 보장을 요구를 했는데 행정실에서 그렇게 해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2011년 가정교육과라든지 그 전에 폐과되었던 많은 구조조정되었던 학과들 같은 경우에 이미 좀 수업권 침해가 되고 있거나 아니면 수업권이 침해당할 것을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갈 총학생회에서는 이런 학우분들의 그런 수업권 당연히 저희는 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구조조정이 더 일어나게 될지 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 구조조정이 합리적이지 않은 방식 그리고 일방적인 방식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그 학생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하고 그리고
커리큘럼이나 그런 그 강의 계획표 같은 거를 단과대 학생회와 함께 토대로 해서 분석을 해서 저희가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 학교 측과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경경관이 2016년에 완공된다고 말한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계획을 보면 이미 공사 이후에 어떤 공간으로 쓰일지 공사 용도가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공간 배정, 이런 공간 배정의 논의는 단지 학교의 행정실이나 이런 학교의 문제로만 치부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목소리가 어떤 공간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실제로 사례를 보시면 R&D는 지금 R&D 지하 1층에 뭐 맥도날드라던가 뭐 더키친이라던가 이런 게 많이 지어져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 솔직히 스팀플룸이나 강의실 같은 공간들이 많이 있으면 더 좋을 텐데 라는 학우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게 왜 문제가 되었나라고 살펴봤더니 첫 번째가 학생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공간 배정이 있었고, 그다음 두 번째는 학생 자치 공간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가 건물들이 먼저 우선 배정이 된다라는 점을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의 공간배정위원회에 학생 대표자나 학교에서 대표할 수 있는 저희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떠한 사람을 포함시키는 작업부터 추후에 심의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포함시킬 수 있는 어떤 기구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스터 기선보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310관 공간 관련해서 저희 공약에도 지금 있는 것처럼 저희는 지금 학내 자치기구와 동아리 공간 확보 관련해서 학교 측에서 저희는 서면 답변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R&D의 그런 사례처럼 나중에 학교 측에서 번복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서면 답변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중앙문화나 녹지 같은 자치연립이나 가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간 문제에서 많은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쪽 생각은 중앙문화 녹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학생문화관에서 일정 공간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310관에서도 다른 언론 매체부와 같이 일정 공간이 당연히 배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지금 가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아리연합회 내에서 공간 관련해서 자치 규약이 또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아리 공간 같은 경우는 저희 총학생회 차원에서 단독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고 이제 동아리연합회와 협의를 하여서 연결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선거 공약으로 내건 이유는 다 가능하기 때문에 선거 공약으로 내게 되었고 학우들과의 선거 공약의 약속이기 때문에 저희는 다 100%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카우보이 총학생회 출마를 할 때도 공청회나 많은 학우분들께서 저희가 제시한 공약에 대해서 많이 의구심을 표명했습니다. 중대신문사에서도 이제 흡연전의 실효성 논란을 많이 얘기해 주셨고, 그다음에 교내에서 무슨 마라톤 축제를 하냐, 이게 가능한 거냐, 그다음에 2,000명이나 넘는 부재자 신고를 접수를 받아야 하는 학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 이게 가능할까라는 항상 많은 의구심을 들었어요. 언론이나 학우들의 얘기를 통해서. 하지만 저는 해냈고 추진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밤에 이제 공청회 준비를 하면서 저희 카우보이 총학생회 공약이 몇 개인지 살펴봤는데 41개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약 이행률을 제가 한번 집계를 해보더니 60%가 약간 좀 넘더라고요. 근데 역대 총학생 중에 저는 가장 많은 공약 이행률을 보았다고 자부하고요. 지금 이제 다시 나오게 된 이유도 남은 이제 100%를 채우기 위해서 다시 나왔고, 저희가 내가 선거 공약에 대해서 100% 실행할 수 있도록 발로 뛰는 총학생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저희 임기 내에 현실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공약 이행률은 80%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물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약이라는 것들은 학우 여러분들께 드리는 약속이기 때문에 100%를 향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맞고 저희도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학우 여러분들 만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 그런 단기적인 공약들과 함께 2014년 한 해에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사실 지금 중앙대학교에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약들을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2014년에 갑자기 없던 공간들을 다 짠하고 만들어낸다거나 아니면 수업권을 갑자기 이제 100명씩 듣던 강의를 저희가 50명, 40명으로 한 번에 줄여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학생 복지 공약과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반드시 100%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수업권이나 공간 문제 같이 장기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는 문제들은 학교에서 이 문제들이 정말 중앙대학교에서 시급한 문제구나 학생회와 함께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되는 문제구나 라는 것들을 인식하게 하는 것들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총학생회와 학교 본부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발판을 걷는 데 주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어떤 강의 실수라던가 아니면 공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 내년에 당장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저희는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해결하고 나머지는 2014년, 15년, 16년이 되더라도 중앙대학교 총학생회 그리고 중앙대학교가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학우 여러분들의 또 참여를 많이 이끌어낼 생각인데요. 학우 여러분들의 참여가 높으면 높을수록 저는 100%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실적으로 80% 정도는 최소한으로 가시적으로 2014년 11월이 됐을 때 평가에서 총학생회 평가를 할 때 공약 이행률 80%